알트코인 시장의 방향성이 보이지 않아 답답함을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어떤 날은 오를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다가도 다음 날이면 언제 그랬느냐는 듯 하락하는 모습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가장 큰 이유는 거시 경제, 즉 미국에서 나오는 여러 경제 지표들이 서로 다른 신호를 보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알트코인 투자의 핵심을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데이터를 중심으로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마치 줄다리기를 하는 것과 같습니다. 한쪽에서는 경기가 여전히 튼튼하다는 신호를 보내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제 곧 경기가 꺾일 것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예를 들어 최근 발표된 2025년 7월 미국의 소매 판매 수치는 시장 예상보다 높게 나왔습니다. 소매 판매가 늘었다는 것은 사람들이 지갑을 열고 소비를 하고 있다는 뜻이니 경제가 아직 활발하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수치를 보면 전월 대비 0.5% 증가하며 견조한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이런 지표만 보면 미국 중앙은행이 금리를 내릴 이유가 딱히 없어 보입니다. 경기가 좋은데 굳이 돈을 풀어 경기를 더 부양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다음 날 발표되는 다른 지표는 정반대의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소비자 심리 지수입니다. 이 지수는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소비자들에게 직접 물어보는 것인데 최근 4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앞서 소매 판매는 늘었다고 했는데 소비자들의 마음속에는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런 상반된 결과가 나오는 걸까요? 바로 관세라는 변수 때문입니다. 최근 트럼프 행정부에서 다시 한번 반도체와 철강 등 주요 품목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관세가 부과되면 수입 물품의 가격이 오르게 되고 이는 결국 물가 상승으로 이어집니다. 물가가 오르면 사람들의 실질적인 구매력은 줄어들고 기업의 생산 비용은 늘어나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걱정이 소비자 심리 지수에 반영된 것입니다. 즉 현재는 소비를 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힘들어질 것이라는 불안감이 시장에 동시에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복잡한 신호들 속에서 진짜 핵심 지표를 골라내는 방법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핵심만 요약한 체크리스트를 준비했으니 복잡한 뉴스를 해석하는데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많은 투자자들이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표 하나하나에 일일비하는 것입니다. 소매 판매가 잘 나왔다고 해서 이제 금리 인하는 물 건너갔다고 생각하거나 소비자 심리가 나빠졌다고 해서 내일 당장 경기 침체가 온다고 판단하는 것은 매우 위험합니다. 중요한 것은 개별 지표의 수치가 아니라 이런 지표들이 모여서 만들어내는 전체적인 흐름과 그 안에 숨겨진 미국 정부와 중앙은행의 진짜 의도를 파악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이 가장 신경 쓰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물가 안정과 경기 연착륙입니다.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은 적당한 상태를 만들고 싶어 합니다. 관세 정책은 이 두 가지 목표에 모두 영향을 미칩니다. 관세는 물가를 올리는 요인이지만 동시에 수입을 줄이고 자국 내 생산을 유도하는 이른바 리쇼어링 정책의 핵심 수단이기도 합니다. 미국 내에 공장을 지으면 관세를 완화해주겠다는 조건을 내걸면서 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정책의 목표는 장기적으로 미국의 제조업 기반을 튼튼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단기적으로는 물가 상승이라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지만 그 고통을 감수하더라도 더 큰 목표를 이루겠다는 의지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세로 인한 물가 상승 우려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기서 에너지 가격이라는 또 다른 카드가 등장합니다. 최근 국제유가는 하향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행정부의 에너지 생산 확대 정책과 석유 수출국 기구 오페크의 증산 합의가 맞물린 결과입니다. 즉 관세 부과로 물가가 오를 것 같으면 에너지 가격을 눌러서 전체적인 물가 상승 압력을 조절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는 것입니다. 물가와 고용, 이 두 가지 지표는 보통 함께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용이 좋고 일자리가 늘어나면 사람들의 소득이 증가해 물가가 오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반대로 일자리가 줄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사람들의 씀씀이가 줄어들어 물가는 안정됩니다. 현재 미국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실업률이 4.2% 수준인데 이는 자연 실업률로 보는 4%와 거의 차이가 없는 수치입니다. 일할 의지가 있는 사람은 대부분 일자리를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관세로 인해 경기가 둔화되고 고용이 꺾이기 시작한다면 이는 자연스러운 경기 조정 국면으로 들어서는 신호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물가 상승은 에너지 가격 통제라는 해결책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점을 이해하는 것이 앞으로의 시장을 예측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결국 트럼프 행정부가 그리는 큰 그림은 관세로 자국 산업을 보호하고 리쇼어링을 유도하면서 그로 인한 물가 상승 문제는 에너지 가격 통제로 억누르는 것입니다. 동시에 완전 고용 상태에서 경기가 서서히 둔화되도록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금리 인하의 명분을 쌓아가는 시나리오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현재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시나리오일 뿐 확정된 미래가 아닙니다. 모든 투자에 대한 최종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항상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큰 흐름을 읽고 있으면 단기적인 시장의 흔들림에 덜 불안해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긍정적 지표와 부정적 지표가 혼재하는 구간에서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8월 말에 예정된 잭슨홀 미팅 전까지는 시장의 방향성에 대한 논쟁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잭슨홀 미팅은 전 세계 중앙은행 총재들이 모여 통화 정책 방향을 논의하는 중요한 행사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어떤 발언이 나오느냐에 따라 시장의 기대감이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일부 시장 참여자들은 현재의 견조한 고용과 소비 지표를 근거로 금리 인하가 생각보다 늦어질 수 있다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기적인 분위기에 휩쓸리기보다는 더 큰 그림인 관세 정책의 영향과 그로 인한 실물 경기 지표의 점진적인 변화를 추적하는 것이 더 현명한 접근법입니다. 관세의 영향이 본격적으로 기업 실적과 고용 지표에 반영되기 시작하는 시점은 보통 9월 이후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시장은 적어도 그 전까지는 뚜렷한 방향을 잡기보다는 계속해서 나오는 경제 지표에 따라 위아래로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시기에는 섣부른 추격 매수나 공포에 의한 투매보다는 본인이 정한 원칙에 따라 분할 매수 관점을 유지하며 시장을 관망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은 비트코인보다 것이 경제 변수에 훨씬 더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고 투자 심리가 긍정적일 때는 비트코인보다 더 높은 상승률을 보이지만 반대로 시장이 불안정하고 자금이 빠져나갈 때는 하락폭 역시 더 커지는 특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과 같이 거시 경제의 방향성이 불확실한 시기에는 알트코인 투자의 비중을 조절하고 리스크 관리에 더 집중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현재의 혼란스러운 상황이 영원히 지속되지는 않는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이 지나면서 데이터는 한 방향을 가리키게 될 것이고 시장은 그에 맞춰 움직일 것입니다. 그때를 대비해 지금은 시장의 큰 그림을 이해하고 좋은 알트코인을 저렴한 가격에 모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삼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런 변동성 장세에서 어떤 기준으로 포트폴리오를 점검하고 대응해야 할지 막막하시다면 저희가 제공하는 무료 정보 공유방을 활용해 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투자 권유가 아닌 시장 데이터를 함께 분석하고 공부하는 교육 목적의 공간입니다. 결국 시장은 9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즉 FOMC 이전까지는 명확한 방향을 잡기 어려울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때까지 발표되는 고용, 소비, 물가 관련 지표들이 앞으로의 금리 정책 경로를 결정할 핵심 단서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관세 부과가 실제 미국 가계의 소비와 기업의 투자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주는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만약 관세로 인해 경기 둔화 신호가 뚜렷해진다면 시장은 빠르게 금리 인하 기대감을 가격에 반영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비트코인의 움직임을 먼저 주목해야 합니다. 알트코인 시장이 본격적으로 움직이기 위해서는 비트코인이 먼저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거나 특정 가격대를 단단하게 지지해주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비트코인이 시장의 큰 형으로서 중심을 잡아주지 못하면 알트코인들은 개별적인 호재가 있더라도 힘을 쓰지 못하고 함께 밀리는 경향이 강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트코인 도미넌스, 즉 전체 암호화폐 시장에서 비트코인이 차지하는 시가총액의 비중을 유심히 관찰해야 합니다. 이 도미넌스 지표는 시장의 자금이 어디로 흐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중요한 나침반 역할을 합니다. 일반적으로 시장이 불안하거나 하락장일 때는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리면서 도미넌스가 상승합니다. 반대로 시장이 안정되고 투자 심리가 살아나면 더 높은 수익률을 기대하며 자금이 비트코인에서 알트코인으로 이동하기 시작하고 이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하락하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알트코인 시즌의 전조 신호입니다. 현재 비트코인 도미넌스 차트를 보면 지난 몇 달간 넘지 못했던 중요한 저항선 부근에 도달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저항선을 뚫지 못하고 다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이는 비트코인에 쏠렸던 시장의 관심과
자금이 서서히 알트코인으로 넘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과거 2021년 강세장 초입과 비교해보면 흥미로운 패턴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도 비트코인이 먼저 가파르게 상승하며 도미넌스를 크게 끌어올렸고 이후 일정 기간 동안 가격이 안정되는 횡보 구간을 거쳤습니다. 바로 이 시기에 도미넌스가 하락세로 전환되면서 폭발적인 알트코인 랠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역사가 똑같이 반복된다고 보장할 수는 없지만 자금이 움직이는 큰 흐름에는 유사한 패턴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지금은 비트코인의 가격 움직임과 함께 도미넌스 지표의 방향 전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도미넌스가 의미 있는 수준, 예를 들어 과거 지지선이었던 44%에서 46% 구간까지 하락해준다면 알트코인 시장 전반에 긍정적인 유동성이 공급될 가능성이 커집니다. 이러한 도미넌스의 흐름을 바탕으로 주요 알트코인들의 자금 유입 시그널을 포착하는 구체적인 온체인 데이터 분석법이 있습니다. 관련 지표를 정리한 한 페이지 요약본이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것이 경제 상황이 안정되고 비트코인 도미넌스가 하락하는 조건이 갖춰졌다고 해서 모든 알트코인이 똑같이 오르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부터는 옥석 가리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수많은 알트코인 중에서 어떤 프로젝트가 진짜 가치를 가지고 있고 다음 상승장에서 시장을 주도할 수 있을지를 판단하는 능력이 수익률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몇 가지 핵심적인 온체인 데이터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온체인 데이터란 블록체인상에 기록되는 투명한 정보들로 특정 코인의 실제 활동성을 파악하는 데 매우 유용합니다. 첫 번째로 확인해야 할 지표는 티블, 즉 총예치 자산입니다. 이는 해당 프로젝트의 디파이, 즉 탈중앙 금융 서비스에 얼마나 많은 자산이 예치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TVL이 꾸준히 증가한다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이 해당 프로젝트의 생태계를 신뢰하고 자산을 맡기고 있다는 의미이며 이는 프로젝트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튼튼하다는 강력한 증거가 됩니다. 두 번째는 활성 지갑 수와 트랜잭션 수입니다. 아무리 좋은 기술과 비전을 가지고 있더라도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이 없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활성 지갑 수는 일정 기간 동안 실제로 해당 코인을 주고받거나 사용하는 지갑의 수를 의미하며 트랜잭션 수는 블록체인상에서 발생한 거래 건수를 뜻합니다. 이 두 지표가 꾸준히 우상향하고 있다면 해당 프로젝트의 커뮤니티가 살아있고 생태계가 활발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가격은 오르는데 활성 지갑 수나 트랜잭션 수가 정체되거나 감소한다면 이는 실질적인 사용보다는 투기적인 수요에 의해 가격이 움직이고 있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파이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항상 공식 링크를 통해 접속하고 소액으로 먼저 테스트해보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안전합니다. 프로젝트의 보안 감사 이력을 확인하는 것도 중요한 체크사항입니다. 수익 가능성과 손실 가능성이 함께 존재하므로 본인의 기준으로 신중하게 판단해주세요.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바로 토크노믹스, 즉 토큰 경제 모델입니다.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기술력만큼이나 잘 설계된 토큰 경제 시스템이 중요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은 총 발행량, 유통 계획, 그리고 토큰의 사용처입니다. 총 발행량이 무한정 늘어나는 구조라면 장기적으로 가치가 희석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초기에 팀이나 대규모 투자자에게 할당된 물량이 언제, 얼마나 시장에 풀리는지 소위 언락 일정을 확인하는 것은 필수입니다. 대규모 물량이 한꺼번에 시장에 풀리면 단기적으로 큰 가격 하락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토큰이 생태계 내에서 실제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디에 사용되는지를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단순히 거버넌스 투표권만 갖는 토큰보다는 서비스 이용료로 지불되거나 스테이킹을 통해 실질적인 보상을 얻는 등 명확하고 반복적인 수요가 존재하는 토큰이 장기적으로 더 안정적인 가치를 가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들은 단순히 차트만 보는 기술적 분석만으로는 알 수 없는 프로젝트의 내재 가치를 판단하는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물론 이런 데이터를 개인이 일일이 찾아보고 분석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최소한 내가 투자하려는 코인이 어떤 토크노믹스를 가지고 있고 현재 시장에서 풀리는 언락 물량은 없는지 정도는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러한 정보는 보통 프로젝트의 공식 홈페이지나 백서, 공식 플랫폼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성공적인 알트코인 투자를 위해서는 3단계의 분석 과정이 필요합니다. 첫째, 금리나 기대감과 같은 것이 경제의 큰 흐름을 읽고, 둘째, 비트코인 도미넌스를 통해 시장의 자금 흐름을 파악하며, 셋째, TVL, 활성 지갑수, 토크노믹스 같은 데이터를 통해
개별 프로젝트의 펀더멘털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 조건이 모두 긍정적인 방향으로 맞아떨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투자에 임할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분석 틀을 바탕으로 시장에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특정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예시로 들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프로젝트는 바로 대표적인 밈코인 중 하나인 시바이누입니다. 앞서 설명한 것이 경제의 순풍과 비트코인 도미넌스 하락이라는 두 가지 전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알트코인으로 흘러 들어올 준비가 된 상황에서 시바이누는 과연 투자 매력이 있는 프로젝트인지 데이터를 통해 살펴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시바이누를 단순히 재미로 만들어진 밈코인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데이터를 들여다보면 단순한 밈을 넘어 하나의 거대한 생태계로 발전하려는 노력이 보입니다. 시바이누의 가장 큰 강점 중 하나는 바로 강력하고 방대한 커뮤니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에 달하는 보유자를 기반으로 한 커뮤니티의 힘은 프로젝트를 지속시키는 중요한 원동력이 됩니다. 하지만 단순히 사람이 많다고 해서 프로젝트의 가치가 올라가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지점은 시바이누 생태계의 실질적인 확장, 바로 자체 레이어2 솔루션인 시바리움입니다. 레이어2는 이더리움과 같은 기존 블록체인의 느린 속도와 비싼 수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만들어진 보조적인 네트워크입니다. 시바리움이 성공적으로 안착한다면 시바이누 생태계 안에서 다양한 탈중앙화 애플리케이션, 즉 DApp들이 저렴하고 빠르게 작동할 수 있게 됩니다. 이는 시바이누가 더 이상 단순한 밈코인이 아니라 자체적인 사용처와 기술력을 갖춘 플랫폼으로 진화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시바리움의 온체인 데이터를 보면 출시 이후 꾸준히 트랜잭션 수가 증가하며 네트워크가 활성화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 이더리움의 다른 주요 레이어2 프로젝트들에 비하면 규모가 작지만 성장 잠재력 측면에서는 주목할 만한 변화입니다. 시바이누 팀은 토큰의 가치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인 소각 메커니즘을 도입했습니다. 소각이란 시장에 유통되는 코인의 일부를 영구적으로 없애 총 공급량을 줄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급량이 줄어들면 희소성이 높아져 개당 가격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시바이누의 소각은 시바리움 네트워크에서 발생하는 거래 수수료의 일부를 사용하여 HIB 토큰을 공매 후 소각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시바리움 생태계가 활성화되고 거래가 많아질수록 소각되는 시바이누의 양도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바이누의 토크노믹스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차트상으로도 시바이누는 장기간에 걸친 삼각 수렴 형태의 패턴을 만들어 왔습니다. 이러한 수렴 패턴은 보통 에너지가 응축되는 과정으로 해석되며 수렴의 끝부분에서 위든 아래든 큰 방향성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것이 경제와 비트코인 시장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간다면 응축된 에너지가 상승 방향으로 분출될 시나리오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중요한 저항 구간은 지난 2022년 4월 시장이 본격적으로 무너지기 직전의 매물대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구간은 과거에 많은 거래가 이루어졌던 자리이기 때문에 상승 시 강력한 저항선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시바이누가 밈코인에서 출발했다는 점은 여전히 리스크 요인입니다. 프로젝트의 가치가 기술적 성과보다는 커뮤니티의 관심과 시장의 유행에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높은 변동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시장 분위기가 꺾일 경우 다른 펀더멘털 기반의 프로젝트들보다 더 큰 폭으로 하락할 위험도 존재합니다. 또한 수많은 밈코인과 레이어2 프로젝트들과의 경쟁에서 살아남아 독자적인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이 쉬운 과제는 아닙니다. 따라서 시바이누에 관심이 있다면 시바리움의 일일 트랜잭션 수와 TVL 변화, 그리고 정기적인 소각량 데이터를 꾸준히 확인하며 생태계의 건강 상태를 직접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망이 아닌 데이터에 기반한 판단을 내리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처럼 변동성이 큰 시장에서는 혼자서 모든 것을 판단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오늘 분석한 내용 외에 추가적으로 점검해야 할 핵심 리스크와 기회 요인을 정리한 심층 자료가 필요하시다면 마지막으로 안내해드리는 저희 무료 전화 상담을 통해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를 권유하는 것이 아니며 정보 제공을 통해 스스로 판단하는 데 도움을 드리는 목적입니다. 오늘 우리는 것이 경제 분석부터 비트코인 도미넌스, 그리고 개별 알트코인 프로젝트를 심층 분석하는 방법까지 총 3단계에 걸친 투자 프레임워크를 살펴보았습니다. 시바이누는 이 분석 틀을 적용해본 하나의 예시일 뿐입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코인을 선택하든 이러한 다각적인 분석 과정을 거쳐 자신만의 투자 논리를 세우는 것입니다. 누가 좋다고 하더라는 식의 투자는 결국 큰 손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의 단기적인 등락에 흔들리지 않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찾아내기 위해서는 그 프로젝트가 속한 산업의 성장성과 블록체인상의 실질적인 데이터, 그리고 지속 가능한 토큰 경제 모델을 갖추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 과정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지만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고 키워나가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결국 어떤 코인에 투자하든 감이나 소문이 아닌 자신만의 분석 틀과 원칙을 가지고 접근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살아남는 길입니다. 시장은 항상 기회와 위기를 함께 주지만 준비된 투자자만이 그 기회를 온전히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